레빗 기초 강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설명이 좀 많아서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요. 2강부터는 레빗을 우리가 직접 다뤄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재밌게 학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요, 레빗을 처음 딱 키셨을 때 볼 수 있는 시작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레빗의 시작 화면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이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홈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요.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누르면 다시 프로젝트 파일로 이렇게 열려져 있는 프로젝트 파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 시작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요, 이렇게 모델 파트와 패밀리 파트 두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모델 파트는 프로젝트 파일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건물을 컴퓨터에 모델링을 쫙 이제 똑같이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여기 모델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패밀리 파트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물을 이제 짓는 데 필요한 그러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파트가 바로 여기 있는 패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레빗의 체계였죠. 체계. 첫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 두 번째는 패밀리,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인스턴스. 요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레빗의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패밀리 같은 경우는 레빗 모델링 작성의 기본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RFA 확장자 파일로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패밀리 파일을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수업 자료로 이렇게 넘어와서요. 두 번째, 레빗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 옵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냐면요. 여기 파일에 이쪽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레빗의 시스템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 창이 이렇게 딱 열리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설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일반 탭에서 여기 뷰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뷰 옵션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건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좌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좌표로 되어 있는 기본 뷰 변화를요, 저희 건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강좌가 건축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좌표에서 건축으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나는 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전기나 뭐 기계나 다른 분야에 종사하신다 하더라도 일단 레빗을 처음 학습하신다면은 건축으로 일단은 바꿔주시고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요 레빗의 요 화면이요, 지금 이렇게 어둡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CAD처럼 좀 화면을 어둡게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색상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셔서요, UI 활성 테마를 밝음이 아니라 시스템 설정 사용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어두운 화면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 버전부터 지금 완전히 CAD처럼 어둡게 쓸 수 있도록 이 작업 공간도 이렇게 배경을 검정색으로 표시하는 이 옵션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얀색으로 썼다가 검정색으로 썼다가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바꿔주시냐면요, 여기 뷰에 가시면은 여기 캔버스 테마라고 있거든요. 요 캔버스 테마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실 때마다 흰색 부분으로 바뀌었다가 검정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단축키는 CA예요. CA. 전 요거 이제 잘 쓰는 단축키라서 외워두고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테마 CA 누르셔서 이렇게 CA 원하시는 대로 화면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레빗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씩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제목 표시줄,
그리고 신속 접근 도구 바, 그리고 이쪽에 리본 메뉴가 이제 쫙 오토데스크 프로그램들은 펼쳐지죠. 그리고 이쪽에 옵션 바가 표시되는 하나의 칸이 존재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 옵션 바가 이제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옵션 바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그 메뉴에 대한 옵션이 쫙 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건축에 벽이라는 메뉴를 이렇게 딱 클릭을 딱 하시게 되면 벽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옵션들이 이렇게 옵션 바 이쪽에 쫙 뜨게 됩니다. 이게 사실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게 눈에 잘 띄지가 않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의 명령을 이제 실행하실 때 항상 유념해서 이걸 한번 봐주시고 옵션을 설정하시고 메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 특성 창이 여기에 있고요. 프로젝트 탐색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레빗을 딱 처음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특성 창과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뷰에서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은요, 여기 특성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이 두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이 특성 창과 프로젝트 탐색기 창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특성 창과 프로젝트 탐색기 창은요, 이렇게 놓고 쓰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보통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설정은요,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를 여기 우측편에 이렇게 가져다 딱 대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 우측으로 이렇게 붙이실 수가 있거든요. 혹은 요걸 이제 떼가지고 이쪽 여기 특성창 옆에다가도 이렇게 붙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업 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제 저는 편하기 때문에 수업을 위해서는 전 이렇게 놓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탐색 막대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뷰 큐브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뷰 큐브는 이제 3D 뷰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뷰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3D 뷰에 여기 있는 이 3D 기본 3D 뷰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기본 3D 뷰 있죠? 요거를 딱 누르셔도 3D 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럼 3D 뷰에 여기에 있는 뷰 큐브가 딱 뜨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원하는 뷰를 이렇게 딱 클릭해서 정면도를 이제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는 뷰, 그리고 우측을 바라보는 뷰, 그리고 위에서 똑바로 내려다보는 평면 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뷰를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바로 여기 있는 뷰 큐브고요. 대각선에서 바라보는 아이소 뷰는 여기 있는 이 대각선 이 버튼을 이렇게 딱 클릭하시게 되면 이 45도 방향에서 쭉 아래로 내려보는 아이소 뷰를 빠르게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 3D 뷰에서 뷰 큐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2강 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D 뷰가 이렇게 딱 더블 클릭해서 열리게 되면은요, 여기 3D 뷰가 하나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뷰들이 여기 있는 이 뷰 타입에 하나씩 쭉 쌓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남측 면도를 열겠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남측 면도가 열리면서 뷰 탭에 열린 뷰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쫙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은요, 이 뷰를 조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꺼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뷰 컨트롤 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선택 컨트롤 바 위치에 있습니다. 네, 작업 세트 그리고 설계 옵션 이거는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동시키고 화면을 회전을 어떻게 하는지, 레빗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역시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이죠. 우리 지금 2강이라는 평면 뷰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화면을 이렇게 끌어서 원하는 곳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채 클릭한 채로 이렇게 화면을 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줌을 이렇게 휠을 돌려서 줌인, 줌아웃을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우리 이강 2D 뷰에서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우리 3D 뷰 같은 경우는 우리 뷰에서 여기 3D 뷰, 요걸 이제 더블 클릭 딱 해주시게 되면 이제 모델을 3차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D 뷰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휠을 이렇게 누른 채로, 휠 버튼을 누른 채로 화면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줌인, 줌아웃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휠을 돌려서 확대 그리고 축소를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우스가 있는, 커서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요, 마우스 커서를 내가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 휠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내가 그 마우스 휠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빠르게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3D 뷰에서는요, 모델을 돌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델을 돌려보는 것은요, 우리 휠 버튼은 똑같이 이용을 하시는 건데, Shift와 휠 버튼을 동시에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은요, 지금 둘 다 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회전 모양의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모델을 돌려서 모델을 동서남북 돌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Shift를 누른 채, 휠 버튼을 누른 채 화면을 이동시키시면 모델을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객체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딱 클릭해서 선택했어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택한 객체를 중심으로 모델은 회전하게 됩니다. 선택한 객체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렇게 돌리면은요, 이 선택한 객체를 중심으로 레빗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게 선택이 되었다 하면은 선택한 객체를 중심으로 지금 도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렇게 선택한 객체 중심으로 돌게 되죠.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강에 뷰 큐브를 이용한 화면 제어가 있는데요. 뷰 큐브 같은 경우는 3D 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아까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강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탐색 막대를 이용한 화면 제어가 있는데요. 탐색 막대 같은 경우는 여기 붙어 있죠. 근데 사실상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는데 우리 한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있는 요 돋보기 모양, 네모 있고 돋보기 모양 있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 화살표를 이렇게 딱 내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메뉴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토캐드에서 우리 줌 올 혹은 줌 익스텐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이 작업 공간상에 있는 모든 모델들을 화면에 꽉 차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화면에 꽉 차게. 그래서 여기에는 화살표를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 창에 맞게 줌, 요게 이제 줌 익스텐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ZE, 창에 맞게 전체 줌, 이게 줌 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똑같습니다. 요거 이제 누르셔도 줌 익스텐드 전체 모델들을 한 번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에 맞게 전체 줌 올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 모델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요건 이제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줌 올 같은 경우는 ZA를 그냥 순차적으로 영어 누르시면 됩니다. ZA 누르시면 이제 줌 올이 되죠. ZE도 똑같습니다. ZE 순차적으로 이렇게 알파벳 이니셜만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줌 익스텐드가 이렇게 되고요. 휠을 이용해서도 전체 화면을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휠을 더블 클릭 따닥 해주셔도 줌 익스텐드랑 똑같은 기능을 이렇게 수행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객체 선택과 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체를 선택하는 거는 그냥 이제 클릭하시면 되죠. 객체 위에서 이렇게 객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객체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선택을 여러 개를 추가하고 싶다. 이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객체를 함께 선택하고자 할 때는요.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되는데, 이 플러스 표시가 됐을 때 객체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개의 객체를
동시에 한 번에 선택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택 해제는요, 빈 공간에서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ESC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네, 선택을 빼는 거는요,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가 동시에 선택되어 있을 때 내가 요거는 선택해서 빼고 싶어 하시게 되면 Shift를 누른 채 선택된 객체 중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객체가 선택에서 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윈도우 선택, 크로스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토캐드에서 우리 실선으로 된 영역, 이게 윈도우 선택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 그래서 점선으로 된 요 영역일 때는 크로스 선택 영역이 되는데, 윈도우 선택 영역일 때는 객체가 완전히 포함된 객체가 선택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크로스 영역일 때는 살짝 걸친 객체까지 전부 다 선택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로 크로스 선택 영역이 되겠죠. 하지만 캐드랑은 다르게요. 이 영역을 만드실 때 캐드는 여기서 클릭 해서 두 번 클릭해서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레빗 같은 경우는 클릭한 채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했죠. 클릭한 채로 끌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점. 요거는 캐드랑 조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안쪽에 있는 요 객체를 선택하고자 할 때 윈도우 선택으로 내가 만약에 영역을 이렇게 잡아서 선택하고자 하면 이렇게 돼도 요 위아래 객체는 선택에 포함되지 않겠죠. 완전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크로스 선택 영역으로 이 안에 것을 이제 잡고자 할 때 요렇게 하면 요거까지 잡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요럴 때는 이렇게 작게 요렇게 해 주셔야지 이 안쪽에 있는 객체를 잡아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기본적인 레빗의 선택 방법이었고요. 레빗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이 탭키를 이용하는 건데요. 탭키. 이 탭키를 이용해서 이 선형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순환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중심선 점선이 이렇게 딱 가 있고요. 그리고 기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벽체가 이렇게 기둥이랑 만나고 있고, 이 벽체도 이렇게 기둥이랑 만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객체가 4개가 겹쳐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딱 기둥을 딱 잡으려고 했어요. 기둥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점선이 잡힙니다. 그리고 막 벽이 잡혀요. 요럴 때 이 상태에서 겹쳐 있는 부분에서 탭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이 겹쳐 있는 객체를 순차적으로 선택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둥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됐을 때 클릭을 딱 해주시게 되면 기둥이 선택에 딱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객체가 겹쳐 있는 이 부분에서 탭을 이렇게 누르시면 선택이 순환하는데, 내가 잡고자 하는 객체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딱 됐을 때 클릭을 딱 해주시게 되면 원하는 객체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탭에는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선형 객체 한 번에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 벽을 볼게요. 이 벽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모서리에서 전부 다 이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죠. 이렇게 선형으로 한 번에 연결된 객체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어떠한 객체, 어떠한 선형 객체 아무 데서나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리시고요. 탭을 이렇게 한번 딱 누르시게 되면 연결된 객체가 한 번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딱 해주시게 되면 선형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시고 탭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됐을 때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6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택 컨트롤 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보고 갈 거예요. 네, 선택 컨트롤 바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시진 않는데
여기에 있는 요 버튼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선택 컨트롤 바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할지 컨트롤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딱 클릭을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줄 거는 여기에는 요 면별 요소 선택과 여기에는 요 선택된 요소 끌기, 요것만 좀 집중적으로 봐볼 겁니다. 링크 선택, 언더레이 요소 선택, 핀 요소 선택, 요거는요 핀으로 되어 있는 요소를 선택에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언더레이 요소를 선택에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링크로 걸린 모델을 선택에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기본 옵션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요 면별 요소 선택과 선택된 요소 끌기는 여러분들이 좀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돼 있으실 텐데, 요거를요 한 번씩 클릭하셔서 동그라미 X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면별 요소 선택이라는 거는요, 여기 바닥이 있고요, 여기 바닥 위에 의자가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면별 요소 선택은 이 바닥을 클릭할 때 그 옵션이에요. 내가 바닥을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을 하고자 해요. 근데 바닥이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요거는 이제 바닥이 맞는데 바닥이 선택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면별 요소 선택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면별 요소 선택은 그러니까 면을 클릭해서 요소를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면을 클릭해서는 선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바닥을 클릭하고자 할 때는 바닥의 모서리를 클릭해야지만 바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딱 키게 되면은요, 이제는 바닥에 면을 클릭해도 바닥을 선택에 포함시켜 주실 수 있게 되는 옵션이에요. 자, 그러면 요 선택된 요소 끌기는 뭐냐면은요, 이 선택된 요소를 바로 끌 건지 하는 옵션을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크로스 영역, 윈도우 영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선택된 요소 끌기가 만약에 이렇게 켜져 있게 되면 내가 바닥에 면별 요소 선택이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돼버려서 영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닥 위에서 영역을 이렇게 네모나게 지정하고 싶은데, 그래서 의자 두 개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렇게 면별 요소 선택이 켜져 있고 선택된 요소 끌기가 켜져 있으면 바닥 위에서는 영역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별 요소 선택이 켜져 있다면 여기에 있는 선택된 요소 끌기를 끄면 내가 선택과 동시에 끌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닥 위에서도 영역을 지정하실 수 있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별 요소 선택이 켜져 있다면 선택된 요소 끌기는 꺼주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설정이 싫다, 나는 바닥을 모서리만 선택해서 바닥을 선택하겠다 하시면은요, 요거를 이렇게 해제해 주시고 요거를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요거를 켜고 요거를 끄고 레빗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 오른쪽에는요, 요건 이제 필터예요. 필터는 내가 선택한 객체가 어떤 객체에 속하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개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25개의 객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라고 딱 뜨는 게 확인되시죠? 이 필터의 깔때기 모양을 이렇게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카테고리 나왔죠? 어떠한 카테고리의 객체가 몇 개씩 선택되었는지가 이렇게 딱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가 여기에서 나는 가구만 선택하고 싶어 하시게 되면 모두 선택 안 함을 눌러주시고 가구만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구 객체만 딱 선택이 포함되는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자, 요거는요, 요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셔도 되지만은요, 여기 있는 요 수정 다중 선택 요 부분에서 필터,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뷰 이동과 뷰 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3D 뷰를 이렇게 딱 열게 되면은 이 뷰 탭에 하나씩 쌓인다.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씩 쌓이게 되죠. 자, 우리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이제 3D 뷰, 아이소 뷰, 이렇게 뷰가 나눠지는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레빗을 이제 처음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레빗에서 이 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은 BIM 프로그램이죠. BIM. BIM이라는 거는 건설에 필요한 도구예요. 건설은 각 층별로 평면도가 쫙 우리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이 문서가 굉장히 많이 생성됩니다. 평면도뿐만 아니라 인면도도 있고요. 단면도도 있죠. 이렇게 이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은 BIM을 이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뷰는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이렇게 이 바라보는 방향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구속. 3D 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속 없이 자유롭게 모델을 탐색하는 우리 일반적인 그런 이제 3D 모델링 스케치업이나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은 화면 구성이지만 특별히 이 평면 뷰 혹은 인면 뷰 이런 식으로 한쪽을 똑바로 바라보는 요 뷰가 있기 때문에 요게 BIM 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똑바로 투영해서 바라보는 이 뷰가 있어야지 평면,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면도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단면도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뷰는 각각의 보는 방향이 딱 구속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철저하게 구분이 각 뷰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 뷰에서 이제 창들을 이제 전환해서 볼 수 있는 버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뷰에 가시게 되면은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창 메뉴를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위치 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열린 거를 이렇게 순환해서 바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스위치 창이고요. 비활성 창 닫기는 현재 열린 2강이라는 뷰를 제외하고 나머지 뷰들을 한 번에 쫙 정리해주는 버튼이 바로 비활성 창 닫기 버튼입니다. 그 버튼은요, 여기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도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딱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열린 뷰 제외하고 나머지 뷰들이 한 번에 싹 없어져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열면은 하나씩 생기게 되고요. 탭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요 탭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뷰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를 타일 뷰로 전환하겠다 하시면은요, 타일 뷰를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란히 화면을 놓고 보실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탭 뷰를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원래 뷰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뷰 이동과 뷰 보기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뷰 컨트롤 바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뷰 컨트롤 바입니다. 이 뷰 컨트롤 바는요, 우리가 이 뷰가 철저하게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뷰 컨트롤 바에서 조작하는 요 조작은요, 지금 현재 열린 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뷰에서 축척을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해서 3D 뷰의 축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3D 뷰는 3D 뷰만의 뷰 컨트롤 바 컨트롤이 있는 것이고요. 2강 뷰에서는 2강 뷰만의 뷰 컨트롤 바 컨트롤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 뷰마다 다 다르게 뷰 컨트롤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측면도에 가서 내가 축척을 막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2강의 축척이 바뀌지가 않죠. 각각 따로따로 동작한다. 네, 하나씩 알아보면은요, 우리 3D 뷰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3D 뷰에서 딱 이제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축척은 200대 1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걸 100대 1로 한번 바꿔보고,
두 번째, 요건 이제 상세 수준이라는 건데요. 상세 수준이 지금 기본 옵션은 중간이에요. 요걸 이제 낮음으로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면은요, 잘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번 이제 2강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상세 수준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상세 수준. 여기에서 낮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상세 수준이, 여기. 요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상세 수준이 중간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조합된 벽이 한 번에 다 이제 보여지죠. 근데 이 상세 수준을 낮음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레이어가 하나로 그냥 하나의 벽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설정이 바로 여기 상세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중간 이상으로 이렇게 보통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음도 괜찮고요. 네. 다음은 이제 비주얼 스타일이에요. 비주얼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옵션인데요. 요거는 이제 3D 뷰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 하나씩 눌러볼게요. 와이어 프레임은 이제 면 없이 선으로만 보여지는 것이고, 은선은 흑백 음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음영 처리는 색상이 보여지는데 약간 그림자가 지는 그런 음영이 있는 색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색상 일치는 음영 없는 동일한 색상으로 설정된 동일한 색상으로 보여지는 게 색상 일치고,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경우는 들어있는 텍스처를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텍스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적은 렌더를 한번 돌려주는 게 사실적이 되는 것이고요. 렌더가 사실 그렇게 퀄리티가 있진 않아서 사실적 같은 경우는 잘 쓰진 않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 일치 많이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나 은선이 되겠습니다. 은선으로 놓고 가장 모델링을 하는 일이 가장 많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태양 경로를 설정하는 게 요거 이제 네 번째 파트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림자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제 뷰 자르기 영역 보기 버튼, 그리고 임시 숨기기, 숨겨진 요소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임시 숨기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임시 숨기기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단축키. 이 단축키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요 객체가 잠깐 사라졌으면 좋겠다, 잠깐 숨기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숨기고자 하는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HH를 이제 순차적으로 누릅니다. HH. 자, 그러면 임시 숨기기 분리 모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요 선택된 객체가 잠시 숨겨집니다. 요 임시 숨기기 분리 모드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면요, HR을 누르시면 다시 돌아와요. HR 누르시면은 숨겨졌던 객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럼 HI는 뭐냐? 내가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HI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선택한 객체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숨겨지게 되는 거예요. HI.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죠. 다시 돌리는 건 역시나 HR이 되겠습니다. 요 단축키 3개는요, 여러분 아주 많이 쓰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숨겨진 요소 표시 같은 경우는요,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길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시뷰 해석 모델 구속 조건, 요거는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뷰 자르기 영역 보기도요, 요것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지 않게 요거 설명은 뛰어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객체 이동과 치수, 그리고 임시 치수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오늘 2강의 수업이 끝이 나게 될 것 같아요. 레빗은요, 객체를 이동시키는 좀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수정 도구의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동시켜 볼 거지만, 그 전에 레빗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이동 방법, 객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수치 입력을 통한 객체 이동 방법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모 선이 4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요 선, 가운데 있는 요 선을 이렇게 딱 한번 클릭을 딱 해볼게요.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위쪽에 뭔가가 뜹니다. 이게 바로 레빗의 임시 치수라는 거예요. 이 객체를 중심으로 한 이 나머지 객체와의 치수를 임시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임시 치수거든요. 이 임시 치수에 여기 숫자가 이렇게 딱 뜨게 돼요. 숫자가. 이 숫자를 클릭해서 숫자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거리로 맞춰지면서 선택한 객체가 움직이는 이러한 기능이 레빗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객체를 움직이고 싶어요. 이 객체를 여기에 있는 이 선으로부터 3천만큼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3천 떨어뜨리면 물론 그렇게 되지만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여기에 있는 요 임시치수가 떴을 때 여기에 있는 임시치수의 숫자를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딱 뜨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이 거리를 입력한 3천만큼 떨어뜨리고 싶다. 이렇게 3천 엔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요. 내가 이 객체로부터 내가 선택한 객체를 3천만큼 정확하게 딱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이동 방법이 임시치수 컨트롤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요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요 입구가 이렇게 좀 개구부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개구부가 지금 420으로 너무 이렇게 좁잖아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요 객체의 요 끝점을 이렇게 끌어서 이동시켜야 되는데 요거를 내가 딱 1m로 딱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 객체 선택하고 여기 있는 임시치수의 숫자를 이렇게 딱 입력하면 그리고 1000, 1m라고 이렇게 딱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정확하게 개구부가 1m로 딱 맞춰지게 됩니다. 요 문도 마찬가지예요. 요 문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문의 요 위치가 지금 요 벽의 안쪽으로부터 100만큼 떨어진 위치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요럴 때 문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동시킬 객체, 이동을 우리가 수행할 객체를 먼저 선택해 놓고 임시치수를 이렇게 입력해요. 100 엔터 입력하시게 되면 문이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으로 딱 맞춰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이 문이 요 바깥쪽에 요 외벽 라인으로부터 500만큼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임시치수는 안쪽을 기준하기 때문에 50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없죠. 입력을 하면 이상한 데로 가게 되겠죠. 이 바깥쪽을 기준으로 문을 이렇게 맞추시기 위해서는 이 임시치수의 임시치수 컨트롤 위치를 조절해서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요 문의 여기랑 여기로 기준 삼겠다. 클릭한 채로 끄는 거예요. 클릭한 채로 끌어서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을 딱 해주시게 되면 이제는 임시치수의 기준이 바깥쪽을 기준으로 딱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하고 5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는 바깥쪽 외벽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수치를 딱 맞출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벽을 이렇게 움직이실 때나 여기에 있는 이 벽을 이렇게 움직이실 때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임시치수에 의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을 나는 6000으로 맞추고 싶다. 임시치수를 바꾸신 다음에 6000으로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안쪽에 내부 치수가 6000으로 정확하게 아주 쉽게 맞춰지게 되죠. 임시치수를 옮기셔도 되지만은요. 임시치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옮기셔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을 그냥 치수선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치수선을 작성하는 단축키는 DI예요. CAD랑 똑같죠? DI 누르면 치수선 작성이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랑 여기를 기준하고 싶다. 딱 해요. 그러면은 탭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순환하거든요. 여기를 이제 한번 잡으시고 중심선을 먼저 잡히는데 탭을 한번 눌러서 안쪽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치수선을 이제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제는 이 벽이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하고 싶으면 이 벽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치수선에 이 숫자를 이렇게 입력해서 4000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의 치수선이 바로 조절되면서 바로 벽체가 이동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 강 인터페이스와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1강보다는 좀 더 재밌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CAD랑 조금 다른 점들도 많고 BIM 툴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점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기를 여러분들 잘 다져주시게 되면 앞으로의 강의가 수월하니까 꼼꼼하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3강 레빗 기초 강좌 3강 기본 수정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수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